사랑에 빠진 사람들 모이라. 사랑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들 모이라. 이 세상 모든 연애사 모이라! 안녕하세요. 낸시랭의 모이라 TV 시청자 여러분. 저번 주는요, 송중기, 송혜교 부부의 이혼 소식으로 정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는데요. 저희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왜냐면 우리 옆에 우리 하원영화사 대표이신 환윤전 대표님께서 구남도 VIP 시사회 저를 또 초대해 주셔서 같이 갔었고 뒤풀이 자리를 했을 때 제가 송중기 씨를 진짜 만나게 돼서 같이 앞에서 술 한잔하면서 말도 해보는 영광을 갖게 되고 했는데 너무나 그때 되게 이미지가 깨끗하고 예의 바르시고 상남자 스타일의 정말 너무 멋있었거든. 아주 반듯한 청년이지. 진짜 반듯한 청년. 얼굴은 막 꽃미남으로 어린데 되게 막 남자 같은 것도 있고 하여튼 되게 멋있었어. 근데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니까 좀 마음도 그렇고. 그치. 그리고 또 언니가 어쨌든 영화계에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좀 더 이해를 하고 이 내용들을 알 것 같아. 나도 소식 듣고 너무 놀랐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언론에 공개되기 전에 비밀 연애를 할 때도 두 사람이 너무 예쁘게 사귀는 걸 보면서 막 응원하고 진짜 예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막 이랬었는데 아무튼 결과가 이렇게 돼서 정말 너무 참 좀 안타까운 마음이 네. 있지. 나도 정말 좀 잘 살길 바랄 거야. 당연히 잘 살 줄 알았지. 세기의 결혼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맞아. 아무튼 뭐 부부가 살다가 이혼하는 데에는 정말 뭐 따지면 한 100만 가지 이유가 존재할 수 있는데 근데 보면은 이게 협의 이혼이 아니라 조정 이혼이라는 걸 선택을 했던데 네. 조정 이혼이라는 게 뭐야? 그러니까 협의 이혼은 대강 알아듣겠는데 조정 이혼은 나 처음 들어봐, 지선아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조정 제도가 있어. 당사자의 그런 의사를 고려해서 이제 결론을 내주는 그런 제도인데, 그러니까 뭐 이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뭐 재판에서도 조정 신청이라는 형식을 택할 수가 있는 거야. 협의 이혼하고 조정 이혼이 다른 점이 뭐냐면 조정 이혼 같은 경우는 대리인이 대신 출석해서 이제 당사자의 의사를 서로에게 전달을 할 수가 있어. 그러면 각자의 변호사가 대신 나가주는 그치, 거겠지? 변호사가 대신 나가서 이렇게 뭐 세부 사항도 조율을 하고 그렇게 하는 데 반해 이제 협의 이혼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숙려 기간이라는 게 있고 또 꼭 당사자들이 출석해서 이혼 의사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유명인들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출석하는 것조차 부담스럽잖아. 맞아. 출석할 때마다 또 막 사진 찍어서 기사 엄청나게 나면 그 이미지가 별로 좋진 않잖아. 그래서 아마 조정 이혼을 택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. 되게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겠다. 그치, 그럴 수 있을 것 같아. 그리고 사실 어쨌든 그런 이혼을 결심하고 나서 뭐 나머지 세부 사항들을 얘기하는데 당사자들끼리 그냥 붙였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감정의 골이 더 생길 수 있는데 이제 이거는 세부 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변호사들이 조율을 하면 그쵸. 되는 거잖아. 네. 그럼 아무래도 좀 깔끔하게 서로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건 좀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. 정말 안타까운데 뭐 그래도 이 송송 부부의 이혼에 있어서요 정말 많은 루머와 찌라시라는 게 난무했다고 들었어요. 근데 솔직히 나는 그걸 못 봐가지고 무슨 루머인지 내용은 몰라. 그냥 모르는 게 좋고 어.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양쪽 배우의 소속사에서 뭐 강력하게 이 처벌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야? 보니까 대부분 허위 사실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데 그런 정보들을 카톡이나 뭐 블로그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유포를 시켰잖아요. 아마 정보통신망법이 적용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경우에 이렇게 유포한 사람들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특히 최초로 이런 허위 사실들을 작성을 해서 유포한 사람 같은 경우는 좀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어.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함부로 막 소설 써서 이렇게 유포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. 또 내가 받았다가 전달하는 거 자체도 유포거든. 맞아. 그래서 그것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 모이라 TV 시청자분들은 이런 찌라시들을 혹시 전달 받으셨더라도 어디 다른 데다 전달하지 마시고 본인이 그냥 보고 그 선에서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맞아. 그리고 요새는 SNS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버튼 하나씩 누르면 그냥 팍 하면서
그냥 한 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유포가 되니까 진짜 사실 확인되지 않은 그런 루머나 찌라시라는 것들은 정말 치명적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한 찌라시나 루머들을 우리가 막 받았어도 이거를 안주거리나 재미거리로 막 사람들한테 전송하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 모이라 시청자 여러분들은 너무나 멋있고 이쁜 분들이니까 안 그럴 거라고 저는 믿어요. 근데 언니 나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김민희, 홍상수 감독님도 그렇고 뭐 이쪽은 불륜이긴 하지만 또 송중기, 송혜교 부부도 결국은 배우들끼리잖아. 이렇게 같은 작품을 하다 보면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데 그 이유가 뭐야? 배우라는 직업의 특성이 이제 거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가상의 캐릭터를 놓고 그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거잖아. 그치. 그러면 사실 그 캐릭터를 내가 믿어야 되잖아. 그치, 몰입해서 내가 그 사람이 몰입해서, 돼야지.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거잖아. 그치. 그래서 보는 사람이 이제 관객들이나 시청자가 감동을 받고. 그렇지. 입이 돼서 뭐 울거나 웃거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. 아니면 사랑에 빠지거나. 그런 거지. 그러니까 막 저 배우 나 주인공 너무 좋아. 막 이렇게. 그러니까 그 감정, 내 남자친구 있냐? 그 감정을 계속 갖고 갈 수밖에 없다고. 그러니까 물론 그게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, 자 멜로 연기를 해. 그럼 일단 둘이 친해져야 되긴 해. 안 친한데 어떻게 연기를 해? 그래도 사람인데. 그렇잖아. 그래서 때로는 서로 적이면 촬영하는 동안 말을 안 하기도 해. 친해질까봐. 조금이라도 그런 표정이나 느낌이 노출될까 봐. 그렇지. 아무리 연기를 잘하시는 분들이라고 할지언정.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최소 뭐 몇 달에서부터 시작해서 드라마 같은 경우는 1년씩 그거를 가져가게 된단 말이지. 그러다 보면 사실 어느 순간 혼란이 오기도 할 것 같아. 내가 난지, 내가 역할 속 인물인지, 뭔지. 왜냐면 심지어 현장 가면 자기 본명보다 역할 이름으로 부른단 말이야. 또. 역할 이름 부르는구나.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 배우가 최대한 그 역할에 몰입해주길 원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. 그래야지 흥행할 확률이 높아지지. 사업이니까 돈 벌어야 되잖아. 뭐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조금이라도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이 배우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그 역할에 녹아들길 바라는 거고. 그치. 그래서 그게 이제 딱 오면은 우리는 그냥 그분이 왔다, 접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. 아니 그래서 사람들도 그 얘기 하잖아. 신들린 연기. 그게 정말 그게 그냥, 빠져들었을 때. 그게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닌 거지. 완전 확 확 빠져들어야 빠지는 거지. 비딩하듯이. 그러니까 실제로 감정이 어떻든 간에 촬영하는 동안에 멜로 연기를 하면 좋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기도 하고 또 때로 그 반대로 너무너무 힘든 캐릭터를 연기를 하고 나면 배우가 정말 거기서 못 빠져나와갖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해. 뭐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어. 공포영화 찍었던 어린아이들이 좀 공포영화가 끝나고 나서 많이 힘들어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었어. 성인 배우들도 마찬가지야. 그렇겠죠.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보지만 예를 들어서 막 오열하는 장면이 있다 치자고 하루 종일 오열만 한다고 생각해봐. 아우, 지치겠다. 보는 거는 몇 초, 몇 분이지만 어떤 때는 그걸 하루 종일 찍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야. 내가 내 감정을, 그러니까 자기가 연기한 감정이 내 감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그 연기하는 그 캐릭터가 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. 캐릭터에 혼란이 오기도 해. 그러면은 좀 그 캐릭터의 그 사람을 보고 사랑에 빠졌으면 그러고서 이제 사귀다 보면 이제 본 모습이 나올 텐데 그렇게 될 수도 그럴 땐 있고. 실망할 수도 있겠어요. 그럴 그래서 수도 있겠다. 이제 되게 많은 커플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해피엔딩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, 이제 사귀다가 좋지 않은 결말을 맞게 되는 경우도 있고, 이제 그런 게 뭐 지선이가 얘기했던 이유도 있을 거고. 언니, 그러면 이렇게 같은 작품을 하다가 사랑에 빠진 대표적인 커플들이 누가 있지? 내가 아는 커플 중에 최고는 이제 사랑할 그대 품 안에라는 드라마로 만나서 결혼의 꼴이 난 차인표 신혜라 커플이 있지. 맞아. 차인표, 신혜라. 그리고 션과 정혜영 커플. 그러니까 한 명은 배우가 아니구나. 같이 연기를 한 건 아니니까. 한 명은 거기는. 가수고 한 명은 배우고. 또 누가 있지? 뭐 손지창 오연수 커플. 오, 맞다. 손지창 오연수 커플은 정말 선남선녀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맞아. 너무 잘 살고 계시고. 그때 또 한참 전성기 때 그분들도 이렇게 그치. 맞아, 완전 전성기 때. 결혼하셨잖아. 또 누구 있어? 최수종 하이라 커플. 맞아. 최수종 아이라. 뭐 얘기 듣다 보니까 갑자기 막 기분 좋아진다. 그러게. 그럼 그 사귀었던 거는 더 많지. 부부까지 아니어도 그치. 사랑하게 돼서 뭐
우리 지금 뭐 김민희 배우랑 홍상수 감독님도 얘기했지만 김민희 씨가 사귀었던 배우분들은 되게 많잖아, 유명하신 분들. 뭐 그랬었지. 아, 그렇구나. 그러면 이렇게 진짜 작품하면서 사랑에 빠지는 배우분들이 있고 그렇게 이쁜 부부들도 많이 있었구나. 알겠어요. 뭐 오늘 이렇게 송중기, 송혜교 커플 이혼에 있어서 조정이혼에 대한 것과 그리고 감정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배우들의 어떤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, 여기에서 뭐 각각 한마디 하자면 아무래도 영화계에 있는 우리 언니가 말하는 게 더 이렇게 와닿을 것 같아. 그런 것 같아. 이제 배우들 같은 경우 연기를 한다고 했을 때 완전히 자기가 모르는 감정을 가지고 연기하기는 너무 힘든 일이거든. 그러니까 내가 미칠 것 같은 사랑 한번 안 해보고 어떻게 사랑 연기를 하고, 내가 진짜 이별 때문에 쓰라린 그 아픔을 느껴보지 못하고 그 연기를 어떻게 하겠어.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나는 배우들이 되게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. 좋은 연기를 하기 위해서라도. 근데 다만 그렇다고 범법행위나 불법행위 이런 건 하면 안 되지. 그치. 근데 그게 아니라면, 아니 뭐 건강한 선남 선녀들이 만나서 연애하고 헤어지고 뭐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건 범법행위는 아니잖아.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좀 너그럽게 받아들여 주면서, 또 그만큼 아픈 만큼 또 연기는 분명히 더 성장을 할 거라고, 이 배우들이. 그러니까 이들의 이 힘든 시간, 사실 당사자보다 힘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니까 맞아. 좀 많이 격려와 위로해 주시면서 이 힘든 시간만큼 더 많이 깊어지고 성숙된 이들의 연기를 좀 기대를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선이는? 이 송송 커플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줬었잖아. 그렇게 사랑했던 만큼 아마 지금 이혼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, 근데 우리의 관심은 그냥 그 정도까지 하고, 연예인들도 사생활이 있는 거니까 원만한 이혼, 그리고 각자의 길을 잘 걸어나가기를 이렇게 응원해주면 어떨까 싶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여러분, 송중기, 송혜교 커플 정말 세기의 진짜 결혼이었고 너무나 탑스타 분들이지만 이분들도 인간이고 사람입니다. 사생활은 그냥 사생활일 뿐, 이분들의 앞으로의 배우로서 더 훌륭한 작품들 할 수 있도록 우리 응원하고 박수 치면서 끝내도록 해요. 여러분,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우리는 다음 편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